그 다음에 우병우도 지금 특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가 누구랑 대화하느냐야. 지금 박근혜 뒤에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판을 누구랑 의논해서 짜고 있느냐. 요 부분이에요. 자, 좌우지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이 권영철의 Y뉴스에서 탄핵 전에 하야하면 어떻게 돼요?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어제 방송 보셨죠? 어제 생방송 중에 낯선 아이디들이 나타나가지고 탄핵하기 전에 하야하면 어떻게 되냐고 몇 번 물어봤어, 나한테. 어제 생방송 중에. 그거 보신 분. 본방에서, 어제 본방에서 탄핵하기 전에 하야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예, 몇 명이 그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쵸? 봤죠? 예. 여기 본방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린가 했는데 지금 권영철의 Y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것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간을 보고 있는 거야. 무슨 간을 보는 건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주호영이 박 대통령 하야하면 사법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오늘 낮 12시 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 시에 정치적 사면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심판은 사법적인 해결이지만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밑밥을 딱 까는 거야. 그는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숙고해주고 정치권도 탄핵 이전에 정책 해법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달라며 자진 하야 시에 정치적 사면을 주장했다. 씨발. 탄핵되기 전에 했어야지. 탄핵 소추 되기 전에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무슨 개소리야. 어디서 지금 개의 젖을 쌍으로 빨고 자빠졌어. 어? 지금 12월 9일부터 100일이 넘게 국민들 고생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자진하야? 사법적인 처리를 피해달라고? 이런 씨벌 쌍둥이 개가 이 젖바는 소리하고 자빠진 거 봐라. 예. 그는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주도했던 당의 입장과 모순되는 일이 아니라며 당시에는 탄핵 이외에 논란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팩트가 드러난 상황에서 기각이든 뭐든 되면 태극기와 촛불이 다 나와 있으니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탄핵 심판 전 정치적 타결 주장은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정원택 원내대표에 이어서 나온 것이어서 한국당, 그러니까 자유당과 바른정당 등 여권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사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거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금 이 발언이 왜 지금 나왔냐? 헌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 지금 대리인단이 난동을 피우면서 시간을 끌으려고 지랄했는데 안 통하는 분위기야. 그래서 지금 헌재가 탄핵 결정을 3월 초에 밀어붙이겠다라는 분위기인 거야. 거기서 지금 나온 게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왜? 자, 또 하나 읽고 한번 답을 해봐. 박근혜 자진 사퇴론 솔솔 마지막 꼼수인가? 특검 연장 불발 더하기 헌재 3월 초 결정을 대비한 꼼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는 명예로운 퇴진론이 범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이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준다 그럴 때 지랄 연병을 하면서 탄핵하라고 개지랄 떨었던 것들이 왜 이제 와서 탄핵 심판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건
국론 분열과 대립을 막을 수 없으니 그 전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낫단 논리다. 야,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국론 분열과 대립이야. 어? 아, 나 이것들이 어디서 진짜 쌍으로 개젖을 빨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는 유리한 조건과, 자, 얘네들의 목적은 이거야. 특검 연장 불발. 지금 이 모든 꼼수는 특검 연장을 불발시키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어?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냐. 특검 연장할 필요 없다. 지금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특검을 연장해서 박근혜 수사를 마무리 짓자는 거잖아. 구속을 시키자는 거잖아. 특검 연장 이퀄 박근혜 구속이야.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이런 개의젓밭을 쌍으로 빠는 소리를 퍼뜨리는 목적은 뭐냐면 특검 연장을 막기 위한 논리야. 특검 연장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검 연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특검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 빈틈을 보여주는 거야.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날 거야. 그러니까 특검 연장 안 해도 돼. 마치 물러날 것처럼. 야, 어? 야.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다, 야. 어?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니까 특검 연장하지 말고, 그렇게 막 탄핵 그거에 매달리지 마라, 막 이런 거 아니야.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니까. 마치 스스로 물러날 것처럼, 야, 지랄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지랄 연병이 아주 창궐하고 있어. 지랄 연병이 알까기를 하고 있지. 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는 유리한 조건? 이건 결국 뭐야? 그 저기 황교안이더러 특검 연장해주지 말라는 사인 아니야. 헌재가 8인 체제 속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커진 불리한 조건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제3의 길로 자진사퇴설이 등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빈틈을 노리는 거야. 제3의 길.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뒤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가 자진사퇴의 시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특검 연장을 못하게 하는 거야. 특검이 연장되면 박근혜가 사퇴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 안 시켜야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난다. 이런 씨벌. 아주 수박 10팩을 18통을 그냥 아주 어떻게 콧구멍 막힐 때까지 해줘야 돼, 그냥. 범보수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이러한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줌으로써 조기 대선에서의 지지층 결집을 꾀하라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정당의 주호영이 21일 국론이 점점 분열돼 우려스럽다. 탄핵 재판은 사법적인 해결이지만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 기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까 그 얘기죠. 탄핵 심판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고 정치권도 탄핵 이전에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 이 10월 그러면 탄핵되기 전에 했어야지. 탄핵 소추 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야지. 이제 와서 탄핵 인용이 100% 확실해지니까 지금 지랄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면 이러겠어요? 잘 생각해봐. 지금 자유당하고 바른당이 지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지금 쇼하는 거야. 그지?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다 된 밥인 것처럼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해법 주장은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불문하고 조금씩 분출되는 분위기였다. 최순실 그러니까 우리 방에 와서 어저께 간본 새끼들도 나는 그 바른정당이나 자유당 놈들이었다고 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바른정당의 김성태도 지난 17일 명예로운 결단이 극단적인 갈등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 안 돼. 씨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진작에 11월에 스스로 물러났어야지. 자유한국당의 임명진도 경기도 양평 무슨 워크숍에서
지금이라도 탄핵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랄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그동안에 물러날 기회를 그렇게 줬어도 안 물러나고 지금까지 버틴 주제들이. 정우택 또한 13일 작년에 정치권 원로들이 4월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6월에 대선안을 제안했을 때부터 이런 정치적인 해법이 절대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에 앞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이것들 봐라. 마치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야, 너네 작년에 뭐라 그랬어? 무조건 탄핵하라며. 더민주가 탄핵 안 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국론 분열되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그때 너네 뭐라 그랬어? 기어이 탄핵하라며. 종편하고 새누리당 너네 지금 갈라지기 전에 이것들이 이름 바꾸고 과거를 지웠어. 아주 지네들이 과거에 한 짓을 지금 꼬리 자르고 있는 거야. 너네가 둘이서 새누리당이던 시절에 너네가 탄핵하라고 지랄했잖아. 왜 더민주는 탄핵에 나서지 않냐고 지랄을 했잖아. 그죠?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야. 그런데 지네는 작년부터 4월 하야 6월 대선을 얘기했대. 작년 언제? 니네가 작년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병하고 자빠졌네. 응. 보수 매체 동아일보도 18일에 20년 전에 못지않게 나라가 백척간돼선 지금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파탄으로 치닫는 것은 박 대통령 자신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쯤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인지 진심으로 고민해봤으면 한다. 진작에 끌어내렸어야지. 진작에. 진작에.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인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74년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며 사임을 발표한 일을 함께 거론하기도 했다. 그래, 이승만이도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지. 청와대에선 이런 자진 하야설에 아직은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보다 당장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인을 3월 2일에서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탄핵 기각 가능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며, 만약에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탄핵하면 내가 니들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지. 니네가 정말로 오늘이라도 당장 그 하야한다 그러면 정말 나부터 나서서 사법 처리를 제고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말로는 이미 자기네들의 몸은 3월 2일날 3월 2, 3일로 최후 변론 해달라고 시간을 끌 대로 끌면서 지금 이중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마치 스스로 물러날 것처럼 특검 연장할 필요 없다. 스스로 물러날 거다. 특검이 기간이 끝나면 탄핵 발표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거다. 이런 물타기 하면서 특검 연장 못 시키려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말로 지네들이 나라를 위한다라면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지금이라도 하야해야지. 그래서 특검이 구속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특검이 구속할 수 있는 지금 스스로 하야한다면 그거는 구속될 각오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이 돼. 그런데 특검 기간을 어떻게든지 피해보겠다. 그래놓고 무슨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는 개쇼를 해. 이거 무슨 동물학대도 아니고 박근혜가 짐승이야? 동물학대하게? 어디서 이런 개쇼야. 지랄이 아주 그냥 창궐을 하고 지랄이 알을 낳고 앉아있어. 아, 이건 닭쇼인가? 닭을 막 고무 학대해가지고 쇼하게 하는 거야 지금?
특검 기간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이번 주말에라도 물러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줄 수 있지. 그런데 특검 기간을 어떻게든지 시간 끌어가지고 기간 연장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마치 탄핵할 것처럼, 아니 스스로 하야할 것처럼, 그리고 하야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다 챙기겠다고 지랄이 창궐을 했지.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달인 내달 13일 이전에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고 곧바로 수사기간이 연장된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이런 주장은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꼼수를 피우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7인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기각시키려는 다른 작전이 가동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실제로 얘네들의 중심 목표는 7인 체제를 만들어서 탄핵을 기각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네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처럼 해서 특검을 종료시키려는 아주 더러운 이중 플레이죠. 야, 이 진짜, 이 씨발 진짜. 헌재 최종 변론인이 당초 헌재가 염두에 뒀던 24일에서 일주일 뒤인 내달 초로 미뤄지면 자연스럽게 선고일도 8인 체제가 무너지는 13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7인 체제 헌재에서 재판관 1명이 유고 상태가 되어도 심판 자체가 불능이고 2명만 기각을 해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는 점을 노리는 거다. 이게 본질이야. 지금 7인 체제로 끌고 가서 7인 체제로 끌고 가서 기각시키는 게 목적이면서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으니까 특검 연장하지 말라는 개쇼. 아 정말 단전에서부터 욕이 올라와 아주.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3월 초 선고는 여전히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까지 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신문과 서류 증거 검토 등 증거 조사 과정에서 쌓인 탄핵 사유별 쟁점을 정리하고 최종 변론 이후에 원활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기간 만료인인 28일부터 하루 전 불승인으로 불발시킨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심리가 3월 초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8일에서 3월 초 사이에 박근혜 자진하야라는 카드는 급부상할 전망이다. 자진 사퇴를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이 각하되게끔 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검찰 수사팀의 조사를 받는 것이 특검에 의한 구속과 탄핵 인용이라는 상황보다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다. 범보수의 정치권에서 지난주에 이어 자진하야를 계속 꺼내드는 것도 이런 상황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검 수사기한이 28일 종료, 내주 초 탄핵 심판 결정을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감옥행을 피할 비상구를 열어줌으로써 지지층의 재결집을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자,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할지 말지를 27일에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특검이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일정은 원래 예정대로 24일날 변론 종결. 24일날 변론 종결하고 3월 10일 이전에 선고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특검 연장을 이 황교안이가 안 해주고 버티면 특검법을 개정해야죠. 지금 야사당에서, 그래서 지금 야사당에서 특검법을 23일날 개정하겠다는 거잖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 지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못할 이유가 없어. 이게 국가의 비상사태일 경우에나 직권상정이 된다는데 지금이 비상사태 아니냐고. 지금 비상사태 맞잖아. 야사당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안 하면 23일에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야사당의 합의로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 직권 상황으로 직권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야사당은 21일 황교안이 권한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합의했다.
지금 국민 65%가 특검 연장하라는 거야. 그죠? 국민 65%가 특검은 연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70%야.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그리고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게 국민의 압도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사당의 대표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 후에 브리핑을 통해 야사당 대표는 황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합의 내용을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차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서 국회에서 표결하면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4당은 모두 합의했다.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직권 상정의 방침을 밝혔다.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냐는 해석이 남았는데 심상정 대표는 이 문구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 정병국 대표도 김정남 사망 상황이 이 상황에 준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테러방지법 때도 정의와 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직권 상정한 전례가 있다. 테러방지법 때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었냐? 정의화가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할 때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었냐고. 그러나 지금은 전쟁에 준하는 위험한 상황이야. 왜? 지금 박근혜 밑에 지금 황교안이가 권한대행인데 걔가 미필이라니까. 먼저 사병한테 가서 격려하는 애가 지금 권한대행 하고 있어. 이거는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야. 빨리 끝내야 돼. 국민이 위험해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험하고 지금 경제적 외교적으로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일본에서 외교관 내려가고 지금 돌아오지 않는 지가 한 달이 넘었고 몇 달째고 중국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 빼라고 지랄이고 이거보다 심각한 사태가 어딨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날마다 사고 치면서 우리나라 돈 내놓으라고 강도 지르고. 어지러워 진짜. 지금 빨리 결정해야 돼. 최대한 빨리. 잠깐만요. 지금 박근혜, 이명박 9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621조로 폭증을 했대. 차기 정권의 경제재앙 유산만. 벌써부터 아파트 대출 시장이 마비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아파트 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막 하면서 신규 분양이 쏟아져가지고 그 분양 시장이 한때 막 엄청 재미를 봤어. 그러면서 이 분양 시장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중도금을 내야 되잖아. 계약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돼.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아파트 분양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약금을 넣었어.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안 돼.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그 분양시장, 그거 언론에서 엄청 띄웠잖아. 어디는 지금 막, 블루칩이라 그러면서 지금이 적기다 투자하라고 지랄 연병하더니, 어떡할 거야, 이제? 이명박 박근혜 9년, 가계부채가 621조로 폭증, 621조 폭증. 차기 정권의 경제 재앙 유산만. 벌써부터 아파트 대출 시장이 마비. 지난해 가계부채가 140조 원 넘게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총액이 1344조 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380조 원이 넘게 폭증했고 이명박까지 합치면 9년 동안 621조 원이 폭증했다. 보수정권 9년 동안의 경제는 2, 3%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성장한다고. 그렇게 떠벌렸던 TV조선 동아일보 어떡할 거야? TV조선 채널A 어떡할 거냐고. 실제로 그 이명박 박근혜가 되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투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 한마디로 지네들 지금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놈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 중심의
대출해서 집 사라, 대출해서 집 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금 이게 차기 정권에게는 경제적인 재앙이 된다는 거야.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344조 3천억으로 15년 말보다 141조, 1년에 지금 141조 2천억이 급증이야.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은 117조 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저치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이 1272조 6천원으로 1년 사이에 133조 6천억이 늘었다. 특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비은행 금융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한마디로 그동안에 이 은행권에다가는 대출을 규제해 왔는데 지금 여러분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 게 사채시장이잖아. 오케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한화 막 이러면서 또 땅콩들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계속 부추겼잖아. 그러면서 이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 예금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291조 3천억으로 작년에 42조 6천억이나 불어났다. 전년도 증가액의 2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채시장 전에 제2금융권이죠, 얘네들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 예금,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쪽에서도 대출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 급증을 막겠다면서 은행에게만 대출 규제를 하자 가계대출의 실수요자들이 은행보다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몰려들면서 이건 왜 문제가 될까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가정이 대출 폭탄을 받는 거야. 대출 이자 폭탄. 제2금융권에 몰려들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만 늘리고 악성 부채만 키운 꼴이다. 국내외에서 계속되는 가계폭탄 폭발 경고와 고금리 시대 진입에 놀라 금융당국의 늑장 대출 규제는 중도금 대출 마비로 이어지는 등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시작했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64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50개, 대출 규모 9조 858억.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분양했으나 작년 10월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6개 아파트, 신규 분양에 들어간 52개 아파트 중에 총 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무려 50개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마비로 위기에 봉착했다. 대출 금리 상승세도 아주 높아지고 있어서 시중은행의 중도금리는 작년 5월에 3.2에서 3.7%였는데 현재 3.46에서 4.13으로 상승했고 작년 5월에 뭐 3.5에서 3.8이었던 지방은행이 4.2에서 4.3으로 9개월 만에 0.5%포인트가 올랐다. 제2금융권의 금리는 최고 4.5%에 달하고 있다. 올해 미국이 추가로 2-3차례, 2-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게 확실시되면서 가계부채 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내수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차기 정권 경제팀에게는 더 이상 집값 상승은 없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이미 통제불능 위기에 봉착한 가계부채를 어떻게 재앙적인 폭발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킬 것인가라는 최악의 난제가 던져진 셈이다.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를 뽑아줬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경제 살릴 거라고. 기억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야. 야, 우리 그 추억의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거 그러면 환생경제. 아이고 54 무슨 짓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지를 잘 봐야 돼. 이게 때는 2004년이에요. 때는 2004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그러면서 저기 한나라당 것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봐. 2004년 8월 한나라당의 그
그 연찬회 국회의원들 공식 행사에서 가대덕을 다 때려부시고 박근혜 웃는 거 봐라.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노무현한테 육실할 놈이라고 욕하는 참 놈이 다 있어. 아이, 이점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가대로 태어났으면 불알까지 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육실할 놈. 지금까지 지랄. 죽일놈 같은 년. 그네 뭐 이혼하고 이 자료로 그거나 떼달라고 해. 그거?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경제주가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수도 저 이사 나가자고 그러는 거야. 경제 듣고 나서 말만 맞게 죽었는데 엄마 불쌍하지 않아? 난 전두환 때 술에 취해서 선거 벽구에다가 오줌을 싸다가 걸려서 그것도 전두환 얼굴에다 척척으로 쌌지. 그러다가 뭐 민주투사 된 거지 뭐. 월간 정두원의 정두원이죠. 5천년 역사바로 세우기 연예인위원장이거든. 누구든지 지 할아버지 아버지 뒤 이렇게 다 걸렸거든. 아마 당군 할아버지도 뒤를 캐면은 뭔가 없다. 그런데 말이야 미안하지만은 너는 부하잖아. 부하 뒤를 캐면은 뭐가 나올 게 있겠어? 그래 난 부하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정말 없었어. 맞아, 부하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참의 천국의 위협이야. 경제 죽은 거 우리 모두 책임이라고요. 안돼. 경재야 가지마. 아따 그 정말 떼서리로 청성을 떨고 앉았네. 경제 그만하소. 경제 하나 죽은 거가 왜 이게 난리야 난리는. 묻는 말에 대답하고 경제를 살려주는 대신 내게 남편 데려가면 안 되겠어. 뭐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오늘 우리 저 지독한 영감이 큰 결심하셨어. 아줌마가 하도 매달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 간절하게 애원하니 죽은 경제는 살려주고 대신 당신 남편 데려가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연기하라는 것이요. 고맙습니다. 3년 후면 당신 남편 데려가니 그때까지 잘 준비해서 가정을 잘 이루도록 하시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움직였어요. 경제가 살아났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새누리 당이 열어간다. 자유와 평화의 노래 들려오고 희망과 행복이 넘쳐난다. 대한민국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가 죽었다고.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가 죽었다고 저지랄들을 했잖아. 기억들 나시나? 잊어버린 줄 알았지? 13년 전이라. 13년 전이라 저기 다 잊어버린 줄 알았지? 나 망치 부인이야. 기억력 하나로 먹고 사는 여자. 요즘은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이건 잊혀지지가 않아. 그 당시에 노무현 때 그때 골목마다 맛집이 넘쳐나고 그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외식을 했지. 김영삼이 말아먹은 IMF로
온 나라가 다 망했던 거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먹여 살려놔가지고 다시 살려내서 그때 노무현 때는 아주 그냥 얼마나 식당들이 잘 됐어. 기억들 나시나? 그런데 노무현 때 뭐 식당들이고 뭐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라면서 노무현 때 쌍욕을 하면서 저 솥단지 들고 나왔고 데모들 하더니만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에 싹 다 망했잖아, 그 식당들. 그지? 지금은 거기 식당이 남아있질 않아. 다 망했어. 나처럼 밥 사 먹는 사람은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진 사건이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라는 주장으로, 경제라는 코드로 모든 노동자와 그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새누리당이 지금 이름을 또 바꿨어. 뭐 자유당이니 뭐니 자유바른이니 뭐니 하여튼 먼 당 이름은 자주 바꿨었는데 좌우지간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당 그들이 지금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박근혜 당으로 왔는데 이명박 당 박근혜 당으로 왔는데 결국 얘네들이 김영삼 당 때 나라 한번 말아먹고 그거 다시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살려놓으니까 이명박 당 박근혜 당이 또 말아먹은 거 아니야. 당 이름만 또 바꿔. 이제 황교안 당으로 바꾸나? 황교안 인기가 확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경제 살린다고 그랬던 거 잊지 마세요. 이명박이 뭐라 했어?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며. 노무현 때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명박 찍어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이 새끼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 처음부터 박근혜를 찍었어야 됐다. 박근혜 찍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 완전 양아치들한테 뒤통수에 도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도저히 못 갚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그 국민연금 김대중 때 만들어놓은 국민연금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말아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거 대기업 똥구녕에 다 갖다 처박아 놨는데 이거 지금 삼성의 가치가 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실제로 해외에서 삼성의 실질가치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값만 안 떨어져.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결국 거품이라는 거야. 이제 개미들은 이제 다 죽었어. 무엇보다 국민연금 거기다 쏟아부어놓은 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이명박 진짜 이거 포를 떠야 돼, 이건. 그 결정한 게 이명박 아니야. 경제를 살린다고. 죽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저 지랄 연병을 떨었던 것들. 너네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지. 내일 죽이고 싶겠다. 근데 안 됐지만 내가 이렇게 쉽게 죽질 못해. 나는 계속 살아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계속 얘기할 거야. 후세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끊임없이 전할 거야.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자, 지금 이제 박근혜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예. 지금 그 롯데, 이 중국에서 롯데한테 중국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롯데 물건을 사지 않고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 롯데를 떠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뭔 얘기냐. 롯데에서 사드 배치, 사드 부지를 주기로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사드 부지를 이 정부에 내놓겠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계속 롯데를 압박하고 있는 거야. 자, 좌우지간 지금 나라 경제가 전쟁이 아닌 때하고 다를 바 없어. 지금 개판이야. 그런데 박근혜는 어떻게든지 지한 목숨 부지해보겠다고 지금 개 난장을 치고 있어. 누구를 데리고? 이 미친 변호사들을 데리고.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박근혜 변호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탄핵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의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단의 기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상한 행동. 태극기를 등에 걸치고 기자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국회와 특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요? 예. 지금 나라 경제가 개판인데 그럼 이게 유관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경제가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질까봐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수백만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인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 자기네들이 진짜 애국의 이음자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태극기 들고 애국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나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사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예. 태극기 걸치고 출근하기. 탄핵한다 책 읽기. 그러면서 태극기 모여라 이러면서 쇼를 하고 있어. 지금 탄핵 재판소에 헌법 재판소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경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하는 짓거리야.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탄핵 인용에 맞서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변론이다. 박근혜를 예수로 군중심리에 매도된 인물로 묘사한 것이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등 엄연히 드러난 혐의를 간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코웃음칠 주장이지만 십자가진 대통령 주장이 노린 효과는 따로 있다.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총궐기본부의 탄핵 인용 반대 집회를 향한 결집 메시지다. 2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돌연 가방에 넣어온 태극기를 꺼내 들어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해서 안 된다는 제지를 받았지만 서 변호사는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치며 시위를 했다. 2월 16일에도 태극기를 두른 채 기자들 앞에 등장했고 법정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김평우의 책을 일부러 읽는 듯하며 표지가 보이게 내려놓기도 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 같은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박근혜 일당들의 뻘짓거리야. 그러면서 이 서석구가 뭐 했냐면 가짜 뉴스, 사기 뉴스를 인용했어요. 미 국방부가 밝힌 촛불 집회 참여자는 11만 명이다. 증거 없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 이것도 증거 없어. 그러면서 탄핵 민심은 과장 또는 종북이다. 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당할 사유인지 아닌지 변론하기보다 촛불 집회를 폄훼하는 데 몰두했다. 미국 국방부 인공위성으로 찍어 분석해보니까 촛불 집회 참여자가 1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더라 라고 주장했는데 근거는 미국 지인에게 들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촛불 집회가 김정은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하태경은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적화통일 횃불을 들었다는 노동신문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설명하며 서석구 변호사가 가짜 노동신문에 속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짜뉴스는 퍼뜨리는 사람 또한 거짓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뉴스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서석구의 목표는 색깔론을 덧칠해서 탄핵을 불순한 세력이 한 짓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80년대 불임 사건의 판사이기도 했다. 그의 인생 궤적은 다음 기사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그 다음 이중환, 여차하면 헌재를 공격하는 막장 변론. 헌재가 국회와 한패다! 라고 주장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한 것도 헌재 탓이다!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지금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자신의 퇴임 일자를 밝히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도록 늦어도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소장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중환이 어제 권선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3월 초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했다며 권선동 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라서 헌재 등을 관할한다.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과 권선동 탄핵소추위원이 하는 말이 비슷하니까 헌재가 국회 법사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추궁이다. 살인을 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판사하고 검사가 얘기하면 둘이 한패란 뜻이지.
지금 얘네들은 만약에 이 피고가 살인을 했다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된다. 그게 검사하고 판사가 같이 얘기를 하면 둘이 한패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된다. 내지는 절도는 죄다. 그러면 검사가 절도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판사도 절도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둘이 한패다.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박근혜가 지금 탄핵당할 만한 짓을 했어. 그리고 3월 13일까지 시간을 진행가 계속 끌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끌지 말아야 된다. 빨리 속전속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패다. 지랄 연병인 거야 지금. 이에 박 소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이야기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 구성 문제로 양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대리인단의 방어권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회와 물밑 소통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재판부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중하는 2월 14일에는 대리인단이 증인 채택을 재차 고집한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이 또다시 불출석한 것을 되레 재판부가 심판기일을 아예 정해놓고 한 것 뭐래니? 아 그러면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갑자기 번개하자! 그래갖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 재판이 인터넷 번개야? 야! 오늘 할까? 그리고 확 모아갖고 재판하고 그러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재판 기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증인이 불출석했다니. 아, 나 이거 진짜 미친 것도 유분수지.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기한으로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야, 탄핵 재판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것도 탄핵 재판 6개월 안에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 그것도 그러면 증인 불출석의 사유가 되겠네. 기한이 정해진 거니까. 아주 개의 젖을 쌍으로 빨어. 아니, 내가 볼 때 개의 젖을 빠는 게 아니라 개의 똥꼬를 빨고 앉아있는 거야, 이건 진짜. 개똥이나 처먹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거야. 헌재 심판장을 막장 드라마로 바꿔놓았다. 탄핵 사건의 발단은 불륜, 성관계 동거. 아, 나 진짜, 애들도 보는데, 씨발, 진짜. 우리 아프리카 BJ들더러 애들 보는데 욕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네들은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랄, 이 개막장 드라마를 찍고 지랄이, 불륜 드라마를 찍고 지랄이야! 포르노를 찍어라, 아예 포르노를! 2월 1일 10차 변론에서 사건의 발단은 박근혜의 40년 직위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기자들에게는 구역질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월 23일 8차 변론에서도 대리인단은 증인 차은택의 질문을 진행하면서 고영태가 돈 때문에 나이 많은 최순실과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에 고역을 느꼈다고 한다. 2년간 동거했다고 한다는 등의 질문을 쏟아내 심판장을 막장 드라마 현장으로 바꿔놨다. 아우 정말 손범규 얘는 뭐했어? 모두 까기. 대통령을 1시간 동안 웃긴 남자. 그의 공격에 성역은 없다. 검찰의 밀실 조작이다. 헌재가 비이성적으로 마녀 재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오만방자하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특징은 일단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정신을 우주에 놓고 온 애들만 대리인단이 될 수 있어. 손범규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탄핵 자체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현정 쇼에 출연해서 검찰은 제일 믿을 수 없는 기관, 밀실 수사에서 만드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아, 씨발, 검찰이 지금 박근혜 휘하에 있는데, 씨. 자신이 탄핵을 감행해놓고 인용을 윽박지르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국회를 비난. 증인 신청 지연 작전을 펼치는 비판에 대해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을 해놓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월 5일에 탄핵 심판이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고 6일에는 애국 시민을 격려했고 7일에는 새누리당이 탄핵 기각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래갖고 11일 날 엄청 모였잖아, 얘 때문에. 그죠? 11일 날 얘 때문에 열받은 저 촛불들이 허벌나게 모인 거 아니야.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를 빼고 아무 움직임이 없다. 새누리당은 즉시 탄핵 기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라고 페이스북에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2월 14일에 14차 변론에서 김수현 녹음 파일을 검증하자고 요구하며 막판 반전카드를 노렸지만 정작 이 녹취록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가 드러나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심지어 이제 손범규가 박근혜도 깐 거야. 대리인단들이 녹취록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 까다가 박근혜까지 깐 거야. 그 다음에 또 최명성이라는 또 뭐랬냐면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더니 대리인단에 합류해갖고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 지난해 12월 16일 금태석 대변인은 대통령 대리인단 명단이 나오자 최명성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민주당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대한변협 법제이사 자격으로 참석해서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한 달도 안 돼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그 다음에 비행기표 깡했던 이동읍이죠. 예, 전관예우 동정표, 예, 헌재 출신 비리백화점 이동읍의 부활. 가족도 없는 대통령이다. 따뜻하게 봐달라. 누가 시집까지 말랬어? 명상을 안 하면 우리 방송을 못 본대. 나는 어떻겠어. 이동읍의 합류는 극적이다. 13년 박근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윤창중을 낙점한 데 이어 헌재소장 후보로 이동읍을 지명하자 법조인들은 멘붕에 빠졌다. 헌재의 윤창중 이동읍을 쪽집게 고르듯 골라내는 솜씨는 이명박보다 몇 단계 위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극우 보수에 치우친 성향 우려뿐만 아니라 헌재 내부에서도 반대 연방장이 돌 정도로 인망이 없고 비리 의혹이 많은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역시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업무 추진비, 부당 사역, 삥땅. 쉽게 얘기해서 위장 전입에 업무 추진비 삥땅. 그 다음에 기업체의 협찬 강요, 기업 삥뜯기, 부부 동반 외유 관광을 하면서 세금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입원료 보험사에 떠넘기기 등 비리 백화점이란 별명을 얻었다. 청문회 할 것도 없다는 말까지 들으며 결국 자진 사퇴했던 그가 헌재 심판정의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타난 거다. 정말 박근혜 대리인다워? 이 정도는 돼야지. 왜 정상적이면 어떻게 대통령 대리인단 하겠어. 뭐 이 정도 비리는 좀 이렇게 딱 스펙으로 쌓아야지 박근혜 근처에 왔다 갔다 하지. 지난해 말부터 측면 지원을 해오다가 2월 11일에 대리인단으로 공식 합류한 그가 14일 친정 헌재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대통령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했다. 뻥이잖아. 보니까 뭐 썩 그렇지만도 않더만. 애국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따뜻하게 보다 이 꼬라지가 났는데 뭘 또 따뜻하게 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활용점정이야. 활용점정 김평우. 탄핵한다라는 책의 저자로서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자 막판에 스포트를 내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그냥 친구 하나를 잘못 둔 죄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 당뇨병 난동을 피웠잖아. 최후 변론이 불과 일주일 앞둔 2월 16일 김평우는 대리인단 이름을 올렸다. 13일에 탄핵한다는 책을 냈는데 서석구 변호사가 재판정에 들고 온 바로 그 책이다. 서문에 친구 하나 잘못 둔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 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거 뭐 옥수수로 최루탄을 만드시고 막 이런 수준이야?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아직도 저런 말이 나와. 아직도 박근혜 이름이 깨끗하대. 탄핵 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아 씨발 거기 대통령 누군데요? 혹시 여기 대통령 딴 사람이에요? 저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혹시 박근혜 말고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 헌법이 뭐 혹시 대한민국 헌법 얘기한 거야?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했다고? 아무래도 저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야, 여기서 아버지의 욕을 하는 거야, 이제. 박근혜가 박정희의 얼굴에 똥칠한 것처럼 이게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이래요.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80년대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협의 회장을 역임한 무게감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저께 저기 당뇨병 난동을 피운 그 사람이야. 저기 헌재에서 재판을 끝내겠다라니까 갑자기 손 들고 변론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내 당뇨병이니까 밥 먹고 하겠다. 다음에 해라. 그러니까 왜 맘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 이러면서 깽판을 부린 바로 그 사람. 예. 지난해 12월 16일 4명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어나서 이제 18명이 됐다. 법조계 원로 정기승. 이게 89세란 얘기지. 89세면 90세 아니야? 정기승 전 대법관과 장창호 변호사가 이날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합류했다. 귀는 들리나? 89세면 귀가 들리나? 근데 이게 만 나이니까 실제 나이는 90세 이상이겠는데? 예. 1월 25일에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언급한 이후 계속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새로 대리인단을 선임한 뒤 기록을 검토해야 된다며 시간을 끌려는 거다. 대통령 출석 카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기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또 시간을 끌 수 있다. 대리인단은 16일에 재판 뒤 브리핑에서 변론 종결 시점이 정해졌으니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2일까지 모든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는 헌재 입장은 확고하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근혜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 종결 뒤에 박 대통령이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18명으로 늘어난 대리인단은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까? 지금 나라 경제가 개판이고 청년 실업도 사상 최악이며 가계대출도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서 그리고 당장 계약금 쏟아부어서 건설회사들한테 급한 불 끄게 해주고 중도금 대출 안 해주면 지금 계약금 꽂아 넣은 사람들은 다 잃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또 건설업자들만 살려주고 나서 지금 나라 경제 중국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 개성공단으로 몇 조 원을 날리더니 지금 또 중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해놓고 지금 저 쇼를 하고 있다고. 태극기 두르고 할아버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쇼를 하고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애국이 어째? 그리고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무슨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거래처 갑 회사에서
이 이제 남편이 을이래. 이 나한테 제보한 아줌마의 남편이 을 회사인데 갑 회사에서 탄핵 집회에 참석하라고 직원들 명수까지 정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탄핵 집회에 계약 놓치지 않으려고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동원하고 있대. 그래놓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박근혜 욕하고 있대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그 박근혜 욕을 하고 있더래. 탄핵 반대 집회. 예. 탄핵 반대 집회에 그 갑회사에서 갑회사에서 을회사한테 직원들 동원시켜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라서 지네들이 볼 때도 박근혜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있다는 거야.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 예. 그 갑회사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제보에는 뭐 돈 얘기도 왔다 갔다 했는데 돈 얘기까지는 내가 뭐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이 나라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 이 부인이 지금 나한테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자면 어디 갔지? 아이씨. 너무 문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 문자를 다시 찾으면 읽어드릴게요. 예.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내일 방송에서 그 아줌마가 보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번호 어떤 텔레그램으로 받았나? 예. 그 전화번호를 손석희한테 보내라고요. 사실이면. 이미 손석희의 뉴스 나왔잖아요. 요금표. 몰라? 손석희 뉴스에 나왔잖아요. 문자 검색. 가만있어 봐. 아이폰에 문자 검색을 어떻게 하지? 여기서 하면 되나? 망치님 방송 중인데 죄송해요. 좀 전에 신랑하고 얘기 중에
박땡땡이 버스 대절에서 올라간다는 말하다가 신랑이 이번 집회 때는 돈 안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저희 신랑 회사 직원분 남편이 집회 나간대요. 매번 나갈 때마다 봉투에 얼마씩 받았다고 해요. 그 남편분은 왜 나가냐고 하니까 그분이 공사일을 하는데 공사일을 따려면 어쩔 수 없어서 공사 인부들을 다 데리고 데모에 나갔다고 하네요. 라고 그저께 보내오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구미시장 구미 뭐 누구누구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공사 따려면 어쩔 수 없다네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리고 박제 데모 나가는 사람들도 다 안다.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욕하면서도 그 직원 남편처럼 생계가 달리고 그런 입장이어서 공사장 인부까지 다 데리고 가나 봐요. 진짜 누구누구한테 미친 지지자는 그리 없는 듯해요. 반협박 반강요 뭐 이런 거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제 데모예요. 저번 주부터 돈 안 준 건 박제 데모가 돈 받고 나간다는 얘기가 뉴스로 막 나오니까 자기들도 조심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망치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님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손석희 뉴스에서는 그 돈 주고 동원한다라는 거 보도가 나갔어요. 예. 아까 나한테 마치 내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 사람 강퇴시켜 주세요. 예. 자, 이 손석희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뭐야?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그게 그 집회 모집책이 그 밝힌 내용이잖아. 그 뉴스 나온 거 몰라? 응. 이 내용을 손석희 뉴스에다가 지금 제보를 손석희 뉴스에서 받고 있다고? 예. 그럼 잠깐만 내가 손석희 뉴스에다가 제보하라고 해줄게. 손석희 뉴스 어디로 하면 되는데요? 제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손석희 뉴스에 제보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예.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는구나. 문자 내용을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서 생각하니까 나왔어. 예. 자, 노숙자들한테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 준다. 예. 그리고 저기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준다. 그게 뉴스타파에도 나왔어요? 그 내용이? 뉴스타파에서도 그 금액 얘기가 나왔어? 요금표가? 예. 그렇구나. 예. 하여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18일 날 모인 거 영상 봤어요? 18일 날 그 박근혜 지지자들 모인 영상 봤어요? 남대문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거의 다 메꾸고 있었어. 그 정도 숫자면요. 우리 그 광화문에 모였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저 유튜브에서 그 영상 못 봤어요? 예.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을 찾아봅시다. 그 영상 제목, 예. 1분 20초짜리 그 2월 18일 영상이 있어. 2월 18일에 자, 이 영상